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름닥터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모셨고요. 선생님, 네. 의사가 되면 정말 인기가 많으시나요? 제가 워낙 인기가 없었고 완전히 그 사회생활 잘 못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진짜 약간 찐따스러운 역할을 그렇게 생활했던 거에 비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말고 저보다 원래 또 저보다 잘생기고 원래 사회생활 잘하고 그랬던 친구들한테, 그리고 또 서울대 의대에 나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서울대 아니신가요? 저는 아, 서울대 아니에요? 가고 싶었어요. 그런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카톡을 했거든요. 네. 그분은 확실히 도움 정말 많이 됐다고. 특히 그 결혼정보 회사에서 소개팅을 할 때 그때는 거의 프리패스 느낌도 들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 아, 본인이 그러면 물어보고. 소개받은 여자분들이 네, 본인이 원하면 잘 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그냥 찍으면 그냥 이 사람이랑 잘 되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쉽게 찍지는 않는데 뭔가 만나자고 하고 내가 진지하게 만나자고 하면 그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던 시절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의사, 보통의 학교를 나와서 이런 거가 좀 도움됐다는 걸 약간 어렴풋이 느꼈다면 정말 이제 스펙적으로는 서울대 의대 하면 더 공부 잘해서 더 갈 데가 없잖아, 이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도움이 더 되고 저도 조금 도움 됐다고 솔직히 느끼고 있어요. 아, 근데 서울대 의사는 네. 뭐 누가 봐도 뭐 그건데 사실 네. 서울대 의사가 아니라도 네. 뭐 의사만 해도. 근데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그 학원 다니면서 짝사랑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교가 돼가지고 제가 알고 보니까 제 중학교 동창이랑 같은 교회를 다녀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알게 돼서 그럼 소개팅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도 처음에 의대생인데 나가야지라고 했는데 보자마자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의대생이나 의사만으로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연애가 무조건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제가 주변에 봐도 제 사촌형만 봐도 아, 네. 제 사촌형이 막 의사 중에서도 경북대라고 이제 네네. 대구에서 되게 그쵸, 제일 그쵸. 높은 그쵸. 거기서 막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 사촌이시면 박호님처럼 또 잘생기셨나요? 저처럼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게. 아, 잘생기셨나요? 어쨌든 네, 네. 괜찮아요. 네네. 생긴 것도 괜찮은데 네. 수석하셨으니까,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셨으니까 좋은 거 가셨겠네요. 안과. 아, 네네네. 근데 결혼을 네. 40대도록 못 하더라고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근데 그 형이 네. 진짜 공무원 형이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미스터리긴 했어요. 의사 되면은 네. 당연히 인기 엄청 많아질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저 옛날에 남자를 가르칠 때도 네.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네, 이제 의사분들이- 배우려고. 네, 의사분들이 저한테 막 배우고. 사실, 의사면 아니, 사실 오늘도 메디게이트라고 의사들끼리 모이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서 네네. 오늘 이제 인터뷰 하러 왔으니까 뭐 연애 이런 거 검색해서 봤는데 자기는 공중보건의사인데 여자를 어디서 만나냐.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연애해서 어떻게 결혼했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만 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뭐만 하면 잘 풀릴 거야,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은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워낙 여자한테 인기도 없었고 또 내가 사회에 받아들여지냐 뭐 이렇게 사회생활 잘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사실은 스스로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디 뭐 이렇게 동호회나 모임 나가서 의사로 가면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의사분들이 보편적으로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상 같은 거 있어요 따로? 사실 의사들이 몸뚱이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잘 돼도 어떤 병원도 막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미용사 선생님, 그 다음에 헬스 트레이너,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은 내가 출근을 해야 돈을 벌고 내가 몸이 아파서 하루 쉬면 하루 벌이가 없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내가 하루가 아파도 아플 수 없는, 내가 나중에 만약에 아직 어리시겠지만 왠지 나이를 먹으면 언제 내가 아플지도 모르고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아마 근데 의사뿐 아니라 다른 직장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아플 때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잘 못 벌어도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저는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프면 몇 달이든 뭐 한 1년이든 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수입이 줄면 우리가 씀씀이를 줄여서도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분은 결혼 생각을 당연히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요. 그게 의외로 그거네요. 네, 돈을 벌어오라고까지는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있을 때 같이 겪어나갈 수 있냐, 이 사람이 그렇게 취약하냐 아니냐, 이 사람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질 사람이냐, 그거 저는 크게 잡는 오히려 것 약간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그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의사가 아니어도 날 좋아해 줄 사람.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가 그 소위 얘기하는 네.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 네. 이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결국에는 언젠가 늙고 병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어줄 사람. 그렇죠.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남자로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무너졌을 때도 맞아요. 네,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있다. 근데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맞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의사분들은 직업적인 어떤 캐릭터가 되게 강하잖아요. 돈 잘 모르겠어요. 벌고 잘 나가고 이런 일반인들이 볼 땐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됐다가도 다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보통 근데 보편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강하지 않나.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마음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다들 헤이닥터를 길게 하는 사람이 교수님 빼고는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잘 됐지만 옆에 다음에 무슨 대형 병원이 들어와서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고 항상 잘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 여친도 저한테 그런 네.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어떻게요? 닥터거든요. 네. 이번에 개원을 했는데 네. 저 만날 때는 페이 닥터였어요. 네. 근데 그때 되게 초반이었어요. 네. 그때 했던 말이 너 혹시 나 의사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솔직히 어떠셨습니까? 어이가 없죠. 네. 당연히 그게 아닌데 뭐 그 이후로 이제 3년 만났어요. 오래 만나셨네. 네, 만나고 당연히 옆을 지켜줬는데 일단 뭐 별일은 없었는데 별일 있었어도 옆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의사라면 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키가 3개여야 된다. 네네. 이런 거. 그 혼테크 얘기가 있잖아. 그 이제 옛날 얘기이긴 한데, 그 옛날에 친구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혼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만약에 이를테면 되게 부잣집 이랑 결혼했어요. 장인장모님 부잣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란 여자분은 씀씀이가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의사가 이제 개업을 해서 힘들게 아까처럼 하루 육체 노동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왔는데, 씀씀이가 크니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려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면, 장인장모님 물려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면 또 많이 더 쓸 거 아니에요.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을 거니까 많이 쓸 텐데, 그럼 요즘 같은 그 이혼율이 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우리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 반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닥터 프렌즈에서 오이어 프렌즈가 됐네. 네, 법적 문제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에요. 한 10 몇 년 전에. 실제 사례가 아니라? 네, 그죠. 10 몇 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인데, 그러면 내가 힘들게 그렇게 아프지 않아야 되면서 힘들게 벌어온 그 벌이를 나누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나갈 때는 여자분은 이제 물려받을 게 많으니까 상관이 없고, 남자분은 내가 힘들게 모았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이혼하려고 보니까 벌은 게 없는 거죠. 그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현실적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털하고 좀 검소하고 또 그 좀 강인한, 뭐 실제로 막 너무 아끼지 않아도 이 사람이 멘탈이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같이 그렇게 막 우리 그 사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물려받을 게 많은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같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또 이제 여자분들이 저한테 네. 되게 질문 많이 하는 경우였는데, 네. 특히나 많았던 게 치과 의사분,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병원 갔는데 의사분이 너무 잘생겼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면 꽃이죠 코치님 이런 식으로 묻는 진짜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예쁜 분들, 되게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잘생긴 의사들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환자분이랑 잘 됐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게 아마도 다들 그럴걸요. 이를테면 내가 막 영어 학원 성인 대상으로 한 영어 선생님인데 뭐 거기 학생이랑 잘 됐다 이런 경우 아마 잘 못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를 만나서 따로 이렇게 연락한다는 게 굉장히 죄책감 같은 게 좀 들고, 뭐 그 윤리에도 또 의사 윤리에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이렇게 남자 의사라면 먼저 연락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정말 금기, 약간 사제간의 사랑, 약간 학생과 선생님의 사랑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남녀 관계는 보통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의사로서 뭔가 잘 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반대로 맨날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성형외과든지 피부과든지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병원이라도 환자분들이 아무리 예쁜 분이 많이 와도 썸이 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여자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 보이지만 다 허수의 경쟁자들이고, 또 사실은 많이 없다. 그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썸이. 만약에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네. 아니라는 가정 총각대라면 만약에 환자분이 네. 적극적으로 계속 안 아픈데 막 네.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뭐 이러고 아, 계속 들이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아픈데 계속 오면은 그거는 비추예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환자분이 딱 걸어 들어오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를 파악하는데 에너지의 90%를 쏟고 있는데, 전혀 엉뚱하게 막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선생님 저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때문이에요. 뭐 이러고
이거라고 어떤데? 이거라고 생각할 것 같고, 차라리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다이렉트로 너무 관심 있고 밖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진솔하게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텐데, 뭔가 뭐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족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아팠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리즘에 안 맞으면은 혼란이 오면서 오히려 호감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의사 이걸 떠나서 네. 선생님 개인 경험으로 네. 부인 빼고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 혹시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뭐 왜 기억에 남냐면,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 틀어졌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그분이 제일 예쁜 분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뭐였냐면은 저는 평생을 남한테 맞추는데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냐면 제 성향이 약간 그렇게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여자분이랑 이제 어렸을 때 만나서 제가 잘해줄 수 있는 거를, 제가 생각하는 모든 그 스킬을 다 퍼부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대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잘 해줬거든요. 올인했네요. 그쵸. 근데 그분은 그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채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까 그때 옛날에 그 박호님 영상 보면 생동감이 있는 태도랑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그때 느껴지는 행동과 그때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억누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머리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걸 표현하는 것보다 생동감이 있지는 않잖아요. 너무 인위적이었군요.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도 그건 잘했다고 막 뻥뻥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가셨어요.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분이 왜 매력이 있었냐면, 저랑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이렇게 옳은 게 있어서 그게 맞다고 강요하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해요. 맛이 있으면 맛이 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제가 그런 성향이었어도 저는 그걸 숨겼을 것 같거든요. 굳이 얘기 안 하고. 하지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해. 당당해. 그때는 제가 그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게 그 사람은 저를 왜 답답해하는지 모르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많이 싸우셨겠네요. 네, 많이 싸웠어요. 가장 특이해서 기억이 남는 건가요? 그 전까지는 남한테 제일 잘 먹히는, 이 사회에 제일 잘 먹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존재를 하고, 내가 거기에 꾸겨 넣어, 나를 거기에 꾸겨 넣으면, 틀이 있었구나. 네,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진짜 내 모습 안에 더 매력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를 용기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그분 덕분에 네네. 이상 의사 선생님을 직접 모셔서 물어본 의사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